옛날에 있던 걸 정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어김없이 또 이렇게 추운 날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선 자료지에 맨 앞장을 보시면 오늘 발언하실 분들 저희가 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발언할 내용도 좀 보시고 좀 이따 발언해 보시고 발언 끝나면은 구호 2개 정도 있거든요. 같이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분들 권희상, 김종숙, 그 다음에 이영숙, 봉윤숙, 조미, 김영로, 손석호, 양혜연, 전비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명서는 박원희 시인하고 김자연 시인께서 박원희 시인이 아니시구나. 김자연 시인하고 이무복 시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친인문인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 반대 집회 올해도 어김없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듣고 있나? 자, 그럼 2024년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친인 문인을 기리고 있는 동인문학상 폐지 반대 폐지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성과 함께 힘찬 함성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만 하겠습니다. 힘드니까 다 같이 함성 발사! 네, 감사합니다. 문 잘 닫아서 안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순국 선열 및 독립운동가와 항일 문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모자 쓰신 분들은 잠깐 모자 벗으시고, 예, 다 같이 묵념. 됐어요. 네, 바로 구호부터 하나 해주겠습니다. 친일문인 숭배하는 동인상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네, 먼저 저희가 지금 수년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권희상 시인께서 그동안의 경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희상 시인님. 예, 먼저 발언에 앞서 시선은 권희상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우리 경찰관님들 서 계시면 몸 불편하시고 할 거니까 저기 가서 쉬십시오. 우리가 뭐 조선일보를 뭐 불태우고 뭐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 다 시 쓰고 소설, 평론, 아동문학가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경찰관 선생님들 뭐 저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중앙일보의 서정주 미당문학상, 한국일보에 평론하는 김기진을 기리는 팔봉 비평문학상, 이 두 사람도 만만치 않은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언론사는 자진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조선일보만은 국가대표급 친일파 김동인을 기리는 상을 주고 받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일보에 김동인 문학상을 김동인을 기리는 상을 계속 운영을 하시려면 우리하고 토론을 하자. 찬성 반대. 그래서 토론을 하자고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김동인이가 친일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운영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친일
국가대표급 친일파 김동인이 앞에 작가들을 줄을 세웁니다. 엄청난 상금을 믿기로 해서 작가들을 줄 세우는 이 행위는 제2의 친일파와 똑같습니다. 동인문학상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일보 문학상으로 하시라고. 저희가 지금 5년째 조선일보 앞에 와서 이 창작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각설이도 아니고 제발 좀 조선일보에게 부탁합니다. 작가들을 김동인이 앞에 줄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조선일보가 왜 동인문학상을 운영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 작가들이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작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작가회의에서는 재작년이죠. 이 상 가지고 부산 작가회의가 발칵 뒤집어지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김동인이가 친일을 한 거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김동인을 기리는 상을 이제는 그만 중지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끝까지 다툴 것입니다. 끝까지 폐지할 때까지 계속 이 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호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지막 구절은 삼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일문인 김동인을 우성화하는 조선일보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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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정신 갉아먹는 조선일보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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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인의 친일 행적은 이제 앞으로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종수 시인께서 이육사가 마지막 차리찬 간방에서 썼던 항일시, 그 시가 어떻게 나왔고, 김동인이 호화호식할 때 많은 항일 시인들, 항일 작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곁들여서 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암흑기에 작가들은 작가들대로 항일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항일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힘든 고초들을 겪고 그럴 때를 견뎌내면서 독립운동에 몸 바쳤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작가는 이륙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사는 김동인과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육사는 김동인보다 4년 늦은 1904년에 태어났습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점은 김동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륙사는 김동인과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1924년 일본에 발을 디딘 이륙사는 한 해 전에 일어난 간또 대학살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25년에는 의열단에 가입합니다. 1927년에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이륙사의 4명의 형제가 모두 투옥됩니다. 그는 이때 2년 4개월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본명인 이원록 대신 육사라는 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임번호 이륙사를
그대로 따온 것이지요. 그러나 이륙사는 단지 수임번호만 따오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일제강점기에서 영원한 수인이 되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륙사는 중국에서 조선군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작품 발표와 함께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중국을 오가며 항일활동을 했습니다. 17번이나 되는 투옥 기록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1943년 어머니와 큰형의 첫 제사를 모시기 위해 귀국했다 일경에 체포됩니다. 이후 베이징으로 압송되었고 1944년 1월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41세로 운명했습니다. 제가 읽은 시는 그 압송되던 열차에서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마분지 조각에 적은 시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정 이륙사 매연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라.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채찍을 맞고 북방에 휩쓸려 올 수밖에 없는 현실. 서리빨 같은 칼날 위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이륙사는 어디 하나 발 디딜 곳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륙사가 처한 식민의 부각과 독립운동의 힘겨움이 이 시에는 간명하고 처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륙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런 분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사와 같은 문인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시에서 이륙사가 마지막 숨을 앞두고 눈을 감은 채 강철로 된 무지개를 생각한 이유, 그가 꿈꿨을 해방 세상을 말입니다. 그런데 독립문학상을 만들고 그 상을 받는답시고 시상식까지 하고 있으니 지하의 이륙사가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닌지요.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며 식민지 민초들의 삶은 아랑곳 없이 주지 육림의 호사를 누리다 끝내 일제의 주구가 된 김동인, 아니 히가시 후미히토, 그를 칭송하는 상은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문단의 적폐 친일문학상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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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일문인을 욕보이는 통일문학상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동인이 어떻게 친일을 했는지, 김동인의 친일 행적 엄청나게 많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영숙 시인, 봉윤숙 시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김동인의 친일 행적
행적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아직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똑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인은 제1번 동경조선 유학생 학우의 독립선언 행사에 참여해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다. 1917년 부친이 사망하자 귀국하였습니다. 1919년에 동생의 3.1운동 선전물 초안 작성 혐의를 받고 미결수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동인이 본격적인 친일 부역자가 된 것은 대략 1937년부터입니다. 그해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김동인이 알고 있던 많은 문인들이 고초를 당합니다. 이때 김동인은 일제에 반대했다가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같은 해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김동인은 총독부 항모국에 자진 방문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황국 위문을 허가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묵살되고 맙니다. 이 즈음 김동인은 물려받은 재산을 호화방탕 생활로 다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 금전적 결핍을 메꾸기 위해 식민지 일본에 매달린 것입니다. 1939년 마침내 김동인은 내놓고 친일 대열에 합류합니다. 복지황군 위문에 동참하여 만주를 가게 된 것이지요. 1942년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징역은 김동인이 갑자기 독립투사로 변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출판사 참천리사로 박계주를 찾으러 갔다가 부지중 좌중을 향해 임전 보국단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 하는 거야? 라는 한마디를 해서 즉석에서 헌병대로 연행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8개월 징역과 관련하여 일본 천황을 그 같은 자라고 호칭했다가 불경제로 잡혀갔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동인의 감옥행은 독립운동과 전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황군 위문단 조직을 위해 천황을 위해 분주했던 김동인은 기대와 달리 감옥살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조선 임전 보국단은 김동인에게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김동인은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일제에게 더욱더 충성스러운 행태를 보입니다. 영혼까지 일제에 헌납한 참으로 가련한 인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김동인이었기에 가네 히가시 후미히토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본명을 바꾸고 히가시 후미히토로 창씨 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외 김동인의 대표적인 친일 행동은 여러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인문학상 김동인이 그 8.15 당일에 한 어이없는 짓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문학인을 넘어 일제 선전 선동가로 나선 배경입니다. 그가 얼마나 과감하게 일제를 찬양했는지는 조선 총독부 기간지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에서도 드러난다. 이 신문의 1942년 1월 6일자 기사 태평양송에서 그는 영국과 미국도 태평양을 자기 바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면서 인류에게 향하여 큰 소리로 능히 이렇게 부르짖고 이 권리를 주장할 지위와 실력을 가진 자는 오직 우리 일본밖에는 없다라고 단언한다. 일본은 태평양을 일본해로 부를 자격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인물이다. 또 1월 23일자 기사 감격과 긴장에서는 대동아전쟁이 발발되자 인제는 내선 일체도 문제거리가 안 됐다라며 지금은 다만 일본 시민일 따름이다. 한 천황 폐하의 아래서 생사를 같이 하고 연구를 함께할 한 백성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 일체를 뛰어넘어 내와 선을
가릴 것도 없는 한 백성이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제4-2권에서 김동인의 친일 행위로 학병, 징병, 선전선동, 대동아 공영권 내선일체, 황미나 선전선동, 문학계 문필 보국운동 주도 등을 열거했다. 문학인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일제 선전선동가의 족적을 남겼던 것이다. 그의 친일이 도를 넘었다는 점은 백제 땅을 내선일체의 성지로 미화하는 작품을 쓴 데서도 증명된다. 1941년 7월 8일자 매일신보 3면에 소개된 소설 백마강이 그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작자의 말에서 김동인은 왜 인대가 660년에 멸망한 백제를 되살리려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소설에서는 바야흐로 쓰러지려는 국가를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는 몇몇의 백제 충원과 딴 나라 일망정 서로 친근히 사귀던 나라의 위국에 동정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협력한 몇몇의 야마토 사람의 아름답고도 감격한 행위를 줄거리로 하고 비련해오는 백제와 야마토의 소녀를 배하여 한 이야기를 꾸며보려는 것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김동인의 친일 수준이 어디까지 갔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동인문학상 시상을 통해 김동인을 한국 문학의 사표로 형상화시키고 있지만 김동인은 문학의 내용뿐 아니라 행동 처신에서도 세상에 사표가 되기에 부족했다. 친일파 99인 제3권에 수록된 문학평론가 임규찬의 기공은 김동인 예술지상주의의 파탄과 친일 문학가로의 전락, 이 매일신보를 근거로 소개한 1938년 일화가 있다. 김동인이 중병 때문에 매일 누워 신문만 읽고 바깥 활동을 못해 애태우던 시절의 에피소드다. 병석에 누운 김동인은 일본군이 승승장구하고 친일파들이 분주히 활동하는 모습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를 보면서 자신을 부끄러이 여기고 자탄에 맞지 않았다고 매일신보에 회고했다. 그해 11월 중순이었다. 병석에 누워있던 그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 즉시 택시로 총독부로 달려갔다. 황무국의 문을 두드렸다라고 김동인은 썼다. 택시를 타고 총독부에 달려간 것은 자신을 해외에 파견할 황군 위문단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퇴짜였다. 지원자가 많아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일파 99인은 다시 한번 김동인은 최재서 등과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를 찾아가 위문을 허락받는다라고 설명한다. 김동인의 친일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기 2시간 전인 1945년 8월 15일 오전 10시경에 총독부의 아베 다스이치 정복과장을 만나 사업 제안을 한 일이다. 김동인의 글인 망국인기를 근거로 친일파 99인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김동인이 아베 과장을 찾아간 것은 문인들이 사업을 해주면 최고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동인이 자신의 사업 구상을 설명하기 위해 8월 15일 당일에 총독부를 찾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총독부 과장과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 아베 과장이 오전 10시 정각에 전화를 받더니 은행의 우편에 간에 예금이 있거든 홀랑 찾게라며 장시간 통화를 하는 바람에 그는 그냥 나오고 말았다고 김동인은 망국인기에 썼다.
재산을 정리해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 총독부 관료 앞에서 친일사업 부상을 밝히려다가 할 말을 못하고 나왔던 것이다. 이런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은 7, 8을 기리는 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동인문학상 폐지는 옳고 또 옳은 일입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김동인은 한국식민 동인문학상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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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문인 정당화하는 문학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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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시인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또 김동인이 한국 신민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시인 윤동주 시인은 일본 감옥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행적을 김동인과 비교해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인문학상 폐지를 외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민 씨. 김동인은 그 일제 강점기 때 고생했던 많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와 반면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육사나 윤동주 시인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반대되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17년 태어난 윤동주는 1945년 광복 6개월여를 남기고 큐슈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동주는 숭실중학교에 다니던 1936년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인은 한창 조선문인 보국회에 가담하고 매일신보에 내선일체와 황미나 선동을 글을 쓰며 1943년 윤동주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에 유학 중이던 1943년 7월 14일에 조선 독립운동의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1944년 3월 31일에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45년 2월 16일에 옥사했습니다. 윤동주와 관련된 일제의 공문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고 경찰이 그를 체포하여 취소한 결과를 정리한 취조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재판한 교토지방재판소의 판결문입니다. 윤동주가 가졌던 미일전쟁에 관한 의식과 대응 자세를 당대 조선사회의 유명한 지도층 인사였던 제2 박사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너무도 크게 대비된다. 그들이 재판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불과 하루 차이였는데 제2 박사는 지인에게 미일해전에서 일본이 군함을 많이 잃은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자신은 이미 한국 신민화, 유언비어 운운하면서 그런 사실을 아예 부인했다. 반면 윤동주는 일본의 특고경찰과 검사와 판사들 앞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는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윤동주의 문학이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한국문학사를 환하게 빛내고 있는 존재이듯 독립운동가로서의 그의 존재는 참혹했던 일제강점기 말의 한국 독립운동사를 밝고 환하게 빛나게 했다. 일본 유학을 위해 창시개명을 해야만 했던 윤동주는 이 시기에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김동인은 어떤 사죄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윤동주 시인은 쓸쓸히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김동인은
그 일제치라고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계속 그 어떤 기득권에 편승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윤동주와 동인이라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동주와 동인, 장우원. 동주는 어둠을 이고 다녔지요. 히라가나와 가다카나만 용성했던 때 창식의 명 참여하며 별을 헤아렸지요.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시키려 하는 동주가 아니어도 슬픈 족속의 자화상을 보고 무서운 시간을 견뎌낸 동주. 눈을 감고 가면서도 씨앗을 뿌리라던 이름자 묻힌 언덕이 자랑처럼 풀이 우상할 것을 예감한 동주. 그래서 그를 기리는 상은 자랑스럽지요. 그런 동주가 있어서 시 쓰는 맛이 나지요. 그러나 28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3.1운동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받고 여기까지만 살았다면 오직 좋았을 동인. 어둠을 생각한 적도 없지요. 물려받은 유산, 호화 찬란한 유희, 도박, 탕진하고 히라가나의 개가 필요한 때 중국 전선에 일본군 위문을 다녀와 자랑스러웠던 동인. 동주가 참여하던 때 히가시 후미히토가 되어 광복 당일에도 조선 총독부에 찾아가 충실한 개로 남도록 부탁했던 동인. 그래서 그를 기리는 상은 침을 뱉고 싶습니다. 그런 동인 때문에 동주가 더욱 생각나지요. 조선일보 반성하고 동인문학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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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작가 추앙하는 조선일보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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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김용로 시인께서 조선일보는 왜 동인문학상을 이렇게까지 고집하는지 그 내력을 살펴주시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동인문학상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1987년 동인문학상을 부활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선일보사가 동인문학상을 부활시킬 수 있었던 시대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상계가 운영하던 동인문학상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없어졌습니다. 이후 5공의 군사정권에서 조선일보사는 동인문학상을 부활시키는 데 큰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에 60민주항쟁이 일어났고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주의가 자리 잡던 상황에서 조선일보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동인문학상을 부활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조선일보는 사상계처럼 북한 출신 사람들이 모여 만든 언론사였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매개로 한 동지적 연대 속에 동인문학상을 부활시켰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와 60년대에 사상계와 조선일보는 밀월 관계였습니다. 김동인도 조선일보 학예부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출신이라는 지역주의와 김동인이 조선일보에 근무했던 인연 등은 조선일보사가 동인문학상을 부활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최고 문학상이 되도록 조선일보가 동인문학상으로 문학계와 사회에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등 신문이 되고자 했던 조선일보는 동인문학상으로 문학 독자를 신문 구독자로 바꾸려는 계략을 동인문학상에 담았습니다. 넷째, 동인문학상을 통해 조선일보의 우호적인 문인들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동인문학상 심사자, 수상자, 수상을 꿈꾸는 소설가들은 조선일보의 우호적이고 적대적 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는 동인문학상이라는 장르를 통해 자사의 불리한 글을 쓸 수 없도록 문인들을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일보사가 동인문학상을 부활시킨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또 하나 결정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동인문학상으로 김동인의 친일 경력을 세탁하고 우상화시킴으로써 조선일보 중간 창업자의 친일 행적을 은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응모는 중일전쟁 이후 친일단체 참여, 일제군국주의 찬양, 친일 논설 쓰기 등 반민족적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여타 친일 부역자처럼 반공주의자로 변신하였습니다. 방응모의 친일은 바로 김동인의 친일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김동인과 방응모는 해방 후 반공투사로 변신했습니다. 김동인과 방응모는 여러모로 닮은 꼴입니다. 조선일보는 동인문학상으로 김동인을 우상화하면서 조선일보의 방응모를 우상화하려는 괴리 전략을 계획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동인문학상으로 문인 김동인을 우상화하고 그의 작품을 과대 포장함으로써 동인문학상을 수여하는 조선일보 역시 방응모의 우상화와 언론 정전 만들기를 쉽게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 하나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친일을 감싸던 조선일보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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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문학 대불림하는 조선일보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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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창작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손석호 시인께서 강태승 시인의 벚나무 가지를 꺾다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학상,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인물을 기리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비판한 시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벚나무 가지를 꺾다. 강태승. 대한민국 시인이란 자들은 사쿠라 밑에서 사쿠라의 향기를 맡으며 희덕거린다. 사쿠라 냄새로 분칠하고 줄기와 꽃을 머리에 꽂고 가슴에 달고 어깨를 턴다. 안중근 의사는 황금을 독립에 던지고 정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우국지사. 소녀 유관순 열사도 칼을 쥐었는데 훈민정음의 시인들이 사쿠라 밑에서 술을 따르고 의간을 즐기고 있다. 사쿠라로 옷을 해입고 문패를 걸고 흰 치아 뽐내며 시의 소매를 펄럭이는 저들은 왜 이 땅을 밟고 있는가? 맨발인데 함부로 정신대에 끌려가고 이름 빼앗긴 것이 얼마 전 일인데 사쿠라 밑에서 친일의 피를 마시며 어찌 이 나라의 용마루에 앉았는가? 뼈를 뻘겋게 피워야 할 시인들이, 피를 하늘 높이 뿌려야 할 시인들이 친일문학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밥 먹고 그 가랑이 아래서 시인 행세를 하는가? 저들은 애초부터 신민문학의 편린이며 나라를 부숴먹은 을사오적의 윤술, 이육사 윤동주 시인이 가슴칠 일이다. 한동훈 선생은 피를 토하며 통곡할 일이다. 구호 외치고 예. 친일 싸고 도는 조선일보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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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문학 대물림하는 조선일보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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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논의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왜 동인문학상이 사라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양혜연 시인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동인문학상이 사라져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일파 김동인을 기리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김동인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김동인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동인의 아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동인은 1944년 1월 매일신보에 반도민중의 황민화, 징병제 실시 수감 등의 글을 수차례 연재했다며 당시 유일한 우리글 일간지인 매일신보에 11회에 걸쳐 글을 쓴 점 등으로 볼 때 전국적 차원에서 징용을 선전선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설 백마강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나라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 문학상은 친일파를 기리는 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동인 문학상 폐지는 옳고 또 옳습니다. 둘째, 김동인의 친일 문학을 기리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학병에게 보내는 세기의 감격, 출정하는 자제에게 주는 말, 문화인의 총궐기, 결전 신년의 교훈, 남경조약, 아부용, 제재문제, 고구마, 이것들은 친일 인명사전에 나온 김동인의 친일 소설이나 산문 제목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친일 부역을 담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942년 1월 매일신보에 감격과 긴장을 써 태평양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1944년 1월 20일 조선인 학병의 입영이 시작되자 같은 해 1월 19일부터 1월 28일에 걸쳐 반도민중의 황민화를 연재했습니다. 1945년 3월 8일부터 11일까지 매일신보에 전시생활 수감을 게재했습니다. 이 밖에 잡지, 조광, 신시대 등의 친일 소설 및 산문을 여러 편 남겼습니다. 1941년 매일신보에는 김동인의 소설 백마강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대로 법원이 친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동인은 문학을 친일 행위의 도구로 삼고 그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를 기리는 동인 문학상은 친일 문학을 한 작가에게 주는 상이 되는 셈입니다. 당장 이 상을 폐지하여야 옳습니다. 셋째, 광복된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후 격동의 시기를 지나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친일을 내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일파와 이념에 편승한 친일 세력을 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동인 문학상이 오늘도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 해도 친일의 역사는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억을 훼손하기 위해 동인 문학상을 앞세워 본들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폐기 처분된 미당 문학상과 팔봉 비평 문학상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민족과 문학의 진실에 반하는 동인 문학상은 이미 용도가 폐기되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용도 폐기된 동인 문학상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광복된 나라에서 우리가 기려야 할 이름은 절대 히가시 후미히토가 아닙니다. 다음 고 외치겠습니다. 친일문인 김동인, 친일신문 조선일보. 민족정기 훼손 말고 동인문학사 폐지하라. 서희보다 더 많은 경찰분들, 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내용들 잘 들으셨죠? 나가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작가들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도 꼭 다른 곳으로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창작 시낭독이 되겠습니다. 전비담 시인이
동인문학상의 이상한 이름 사용법에 대해 묻는다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동인문학상의 이상한 이름 사용법에 대해 묻는다. 이름은 무엇인가? 존재하는 순간 얻는 이름. 이름은 존재다. 존재의 집이다. 존재가 사라져도 존재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름은 존재의 흔적이다. 흔적은 존재의 팩트다. 산 자는 죽은 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호명한다. 그의 이름을 알아내어 부른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그를 존재케 하는 일이다. 시간 속에 묻히지 않게 호명하여 기억하고 기념을 한다. 역사 속에서 이름은 존재의 위상이다. 우리는 김동인이라는 이름을 호명하여 1944년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신보에 반도 민중의 황민화 징병제 실시 수감을 10회 연재하고 20일 일장기 물결 학병 보내는 세계의 감격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징용을 선전선동한 존재의 흔적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어버렸다. 자기 민족을 팔아넘겨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자를 되살려 영원히 존재하게 해버렸다. 김동인이 영원히 되살아나야 할 존재인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인터넷에 김동인의 존재를 검색하면 맨 첫 줄로 나오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소설가이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이름인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이름은 참으로 모골이 속련한 이름인데 친일을 떼어버리고 반민족 행위라는 이름만으로도 섬뜩한 이름인데 우리는 자손 대대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끔찍한 이름을, 김동인이라는 섬찟한 존재를 역사 속에 거듭 불러내어야 하는가? 기념하여 되살려 내야 하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끝내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문학가의 지조를 지킨 현진건,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쓰느니 차라리 붓을 꺾고 말자던 황순원, 하고 많은 고결한 문학인의 이름을 놔두고 하필이면 친일 반민족 문학인을 되살려내야 하다니, 우리가 기념할 이름이 친일 행적을 떠나서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갖가지 인성질 쏟아져 나오는 김동인의 이름이라니, 문학사를 분탕질하며 독의꽃을 피우는 문학상, 동인 문학상을 주고받는 자들에게 묻는다.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학인의 이름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구호 외치겠습니다. 친일문학상 폐지하고 민족정기 되살리자. 작가들이 단결하여 친일문학 청산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저희 순서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기념사진 찍고 저 안에서 기념사진을 아마 찍을 겁니다. 우리도 남겨야 됩니다. 예, 성명서는 광화문 상징 쪽으로 광화문에 이동해서 여기 현수막 둘둘 말아서 광화문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낭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마지막으로 찍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자,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경찰분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는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 평화롭게 하니까. 배경으로, 예, 그러셔도 되겠네. 예. 플랜카드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호 한번 외쳐주시죠. 폐지하라. 자, 세 번. 하나, 자. 조선일보는 독립문학상 폐지하라. 독립문학상을 괴물하는 조선일보는 해가 나라. 조선일보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동인을 기리는 조선일보의 독립문학상 비판 오늘 작가 행동을 조선일보 미술관 앞에서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김자현 시인하고 이문복 시인하고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인 김자현 입니다. 성명서 독립문학상 폐지 투쟁에 붙여 우리는 올해도 또다시 모였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관철하기 위해 이곳 조선일보사 앞에 왔다. 스스로 일본인을 자처했던 친일문인 김동인의 이름을 딴 문학상이 아직도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동인은 친일을 넘어선 완벽한 황국 신민이었다. 그의 언행, 기고문, 작품을 살펴봤을 때 그는 스스로 일본인이라 생각하며 산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는 대동아 침략 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했고 이것을 위해 황군 위문길에 오르기도 했다. 신문을 비롯한 각종 친일 매체에 내선일체와 대동아 공영, 징병을 급기야 해방된 조선 총독부를 방문하여 새 시대에 공헌할 작가단을 만들게 해달라는 친일 부역의 극치를 보였다. 천황폐하 아래서 생사를 같이 하여 영대할 한 백성이 뿐이다. 한 천황폐하 아래서 생사를 같이 하여 함께할 한 백성일 뿐이다. 내지와 조선의 구별적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한 민족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종족을 캐자면 다를지 모르나 일본인과 조선인은 지금은 합체된 단일 민족이다. 감격과 긴장, 매일신보 1942 1월 23일. 붓을 잡던 손에 북대신 칼을 잡고
부르심에 응하여 용감히 정의 대로로 나가려는 우리 젊은 용사는 오로지 황군이라는 단일한 칭호 아래서 나라님 발 앞에 몸을 대어 던지는 흰오마로 두르며 외치는 만세성은 세상이 떠나갈 듯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 합병 만세, 일장기의 물결, 매의신보 1944년 1월 20일. 김동인의 친일은 이광수의 친일에 필적하는 자발적 친일이었다. 먹고 살기 위한 소극적 협력이 아닌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뛰어든 황국 신민의 길이었다. 무엇보다 김동인의 가장 큰 잘못은 고백과 반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광복 이후에도 그의 친일 행위를 변명하는 작품을 썼다. 히가시 후미히토, 그는 해방이 되지 않고 일본 이름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이 김동인이라는 일본인을 기리는 문학상과 그가 남긴 매판 부영문학을 기리는 문학상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 김동인이라는 친일 문인을 앞세워 조선일보가 자행한 친일을 숨기려는 역사 왜곡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동일문학상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천명한다. 하나, 조선일보는 한국 신민을 기리는 문학상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우리는 조선일보가 시행하는 동일문학상의 심사와 수상을 거부한다. 2024년 11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연구회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 1동.